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의사 이든쌤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생활 4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이번에 드라마? 네, 매번 재밌네요. 그 제목 나오면서 음악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전까지가 맨날 재밌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번에도 재밌었습니다.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그게 응. 나왔잖아요. 그 어떤? 이익진 교수님이 진료를 보고 있는데 80세 할아버님께서 네. 네. 어떻게 재밌었어요 그거? 근데 저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어르신 분이었는데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셨대요. 요즘에 로션 혹시 바르시냐고. 안 바르신대요. 그래서 이제 로션 꾸준히 잘 바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턴 얘기예요? 아니요, 요즘에? 그 소아청소년과잖아요. 네. 그 댓글 중에서도 본인 뭐 27살인데 뭐 소아청소년과 가도 되냐, 이든쌤한테 진료받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도 괜찮아요? 그럼요. 예. 소아부터 성인까지 다 진료를 봅니다. 소아청소년과니까 청소년까지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병원이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기 진료 보다가 보자도 진료 받는 경우도 많죠. 소아과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어르신, 정말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약간 반존대식으로 친근하게 잘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거든 이게. 괜히 어설프게 하면 되게 싸가지 없게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막 그 가족처럼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사회성도 좋고 실제로 사회생활 할 때 많은 좋은 동료들을 사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장면으로 또 재밌는 장면 바로 이어져요. 저도 이때 엄청 빵 터지고 웃었는데 이익준 교수님의 동생분이 소인가? 아니, 소령. 소령님께서 이제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셔서 사마에서 되게 심각한 수술을 해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무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어요. 네, 다행이죠. 그때 김준환 교수님이 급하게 응급실로 오셔갖고 그 기흉에 대해서 흉관 삽입술을 바로 시행을 하셔서 빨리 나은 겁니다. 외과 인턴쌤이 등장했어요. 네, 그 카페테리아에서 외과 인턴 선생님이 첫 등장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뭐 반팔티 입고 돌아다니지? 둘이 같이 밥 먹고 왔나 밖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없긴 하지만. 그러면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옷 다 갈아입고 나가요? 그게 원칙이죠. 실제로 근데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던 경우들이 있어요. 수술 그냥 스크럽복 상태에 가운만 걸치고 식사하던 경우가 저희 전공이 초반에는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병원 오염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바로 전이었는데 병원 의사들의 아직 경각심 없이 안일한 행동들이었던 건데 메르스 이후로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갈 때 그렇게 병원 가운 입고 나가는 것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뭐 번화한데 이런 데 이제, 다니다 뭐 이제 보면 점심 식사 시간에 그냥 유니폼 입은 채 식사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근데 또 미국 보면은 미국 사람들을 보면 출퇴근할 때도 가운 입고 출퇴근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 미드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도 요즘에 감염 이슈가 많이 대두가 돼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밖에서 묻어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데 병원 내 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밖에서 생활할 때 복장과 병원 일을 할 때 복장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미국에서도 약간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출근하는 복장과 근무복을 구분해라라고 지침이 내려갔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것도 이제 미국도 그거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여기 외과 인턴분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인턴이 두 분이라고 하십니다. 한 분은 지금 장교열 선생님과 뭐 다른 일을 하고 잠깐 카페테리아에서 쉬러 오셨나 봐요. 장교열 선생님은 전공의 선생님이라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앞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인턴은 그 과별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턴 수만 꽉 채워서 들어온다면. 그래서 지금 아마 배정 TO가 아마 2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수련 받을 때 인턴 생활할 때 외과 배정 인원이 2명이었어요. 다행히 실습 학생들도 있던 시기였어요. 만약에 방학 때 외과 인턴을 돌게 된다, 큰일 납니다 진짜. 맞아요. 방학 동안에 그 네. 학생들이 없을 때 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인력 공백이 있을 때 그때 좀 전공의 쌤들이 힘들어하죠. 그렇죠. 엄청 힘듭니다. 학생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인턴이면 몇 살이야? 26살. 이제 외과에서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네요. 네네, 그렇죠. 이건 아마 이제 식사만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컨퍼런스 시간을 식사 시간, 점심 시간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그럼 그때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의미 있는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매일매일 학술 컨퍼런스,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공부를 하자, 뭐 이렇게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는 누가 주로 하죠? 발표는 주로 전공의 또는 학생이 발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인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각과의 모든 컨퍼런스는 인턴이 준비를 해요. 모니터라든가 프로젝트 켜놓고 중요한 발표 자료들 먼저 스크린에 띄워놓고 식사류, 도시락 같은 것들 모든 책상에 가지런히 놓아놓고, 저번에 인턴 복장을 하고 설명을 드렸듯이 주된 일은 드레싱입니다. 병동 환자 드레싱. 동의서들 아까 이제 안치홍 선생님 동의서 받았죠. 수술과 관련된 동의서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지만 입원과 뭐 간단한 시술 같은 동의서들도 다 인턴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재미가 없네. 네, 다행히 그 외국인 근로자께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연석 씨의 도움으로. 네, 키다리 할아버지. 원래는 아저씨였는데 어느새 네. 할아버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최성환 교수님도 전공의를 도와줍니다. 네, 직접 사회사업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취과 어레인지도. 네, 마취과 어레인지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물 흐르듯이 수술이 바로 진행이 돼요. 어려움 없이. 정말 고마운 교수님이죠. 하나하나 이제 전공의가 어레인지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가져야 되는 부담이긴 한데 부담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마취과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과들에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다른 사업부에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공의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전공의가 있죠. 얘기하는 거랑 교수님 얘기하는 거랑 끝발이 다른 거죠. 정말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외과랑 산부인과랑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성 기형을 동반한 그런 태아를 이미 사전에 알아챈 상태에서 소아외과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협력 진료를 상의를 하는 거죠. 기형해요, 이 경우에도. 목벽이 지금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열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장이 밖에 노출되는 상태로 태어나는.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처치와 이제 그 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아과 그리고 소아외과 협진이 같이 다 필요합니다.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학생쌤들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되게 무섭더라 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막 애교 부리고 막 해줘 막 실제로도 교수님들끼리 친구인 경우에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인가요? 교수님들끼리 친하시면 당연히 화기애애하죠. 이렇게 딱딱하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과와 다른 과의 그런 협진 또는 이제 컨퍼런스 때 같이 만날 때는 우호적인 관계예요. 서로 도움을 줘야 되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 관계니까.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른둥이라고 하죠. 너무 이르게 나온 아이들은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제일 소아과랑 협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긴 한데, 정말 저가 있을 때 가장 일찍 태어났었던 아이는 22주 때 태어났던 아이를 케어했던 게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40주 만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절반밖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태어났을 때 정말 생명이 위태위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들은 그때마다 언제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동기 중에서 조금 일찍 태어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몸이 제일 좋아. 막 운동 조금만 하면 바로 막 근육만 넣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도 실제로 지인 교회 형인데 출산을 하셨는데 이제 이른둥이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기관 삽입술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달았던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만나서 크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렸어. 지금 너무 날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칭칭. 이거 왜 몽쉘통통을 줬을까? 왜? 살짝. 그냥 별로 얘는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주는 애야.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니 얘가 잘 먹으니까 그냥 있으니까 준 거지. 먹어라 하고. 장면 보고 와이프가 몽쉘통통 먹고 싶다고.